캠핑카 아무런 곳에서나 설치를 한다면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캠핑카는 즐겁게 내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믿을 수 있는 업체만을 이용해서 캠핑카 제작하는 걸 뭐라고 하죠? 반갑습니다. 캠핑 메이커 전팀장입니다. 최근 이제 캠핑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씩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이제 캠핑카 제작사와 고객군의 치열한 공방전이 한번 있었어요. 그 치열한 공방전의 가장 큰 핵심은 안전, 전기 설비 이 두 가지였는데요. 저희 캠핑 메이커에서는 이번 영상에서 과연 캠핑카의 안전과 전기 설비가 어떻게 이어져 있고 어떻게 설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캠핑카의 전기 설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캠핑카의 전기 설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두 가지는 차량용 인버터와 보조 배터리, 이 두 가지가 캠핑카 전기 구성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비들인데요. 일단 차량용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서 제공되는 12V의 전기 에너지를 220V의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 주는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캠핑카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던 전자레인지나 헤어드라이어, 기타 220V 가정용 전기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당 차량용 인버터와 같은 제품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지만이 캠핑카 내부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용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유사 계단파 인버터와 순수 정연파 인버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제품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유사 계단파 차량용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버터 전기의 파형이 계단파처럼 움직인다고 해서 유사 계단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유사 계단파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서 공급이 되는 그 전기를 그대로 220V로만 변환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밀한 장비라든지 의료 장비, 이런 고첨단 전자 장비 같은 경우에는 유사 계단파로 구동이 약간은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제 순수 정연파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을 하는 전기와 동일한 파형을 가진, 즉 한전 전기와 동일한 파형을 가진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 순수 정연파 차량용 인버터입니다. 그럼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인버터를 선택할 때 내가 정연파 인버터를 선택을 해야 될지 계단파 인버터를 선택을 해야 될지, 과연 내가 캠핑카에서 어떤 전자제품을 사용할지를 고려를 해서 인버터를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연파 2kg짜리 인버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버터 용량을 또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인버터 용량 같은 경우에는 최저 800W에서 최대 1000kW까지도 차량용 인버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요 차량용 인버터의 용량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인버터를 가지고 얼마나 큰 소비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전자제품을 쓸 수 있냐 없냐, 요거를 판가름 짓게 해주는 숫자인데요. 이제 보시면 인버터의 용량이 무조건 크면은 다들 좋은 줄 알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큰 숫자, 큰 용량 이런 걸 하시면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큰 용량, 큰 숫자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나 차량용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량이 크면 클수록 이제 인버터를 켜서 사용을 함에 있어서 전기에 소모되는 양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요. 캠핑카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제일 핵심적인 중점은 전기를 적재적소에 최소한의 전기로 최고로 오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인버터의 용량을 무작정 크게 해버리면 대기 소비 전력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전기를 더 빨리 소모를 하게 되고 이제 캠핑카에서 전기를 쓸 수 있는 양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캠핑 메이커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캠핑카를 제작함에 있어서 보통 2kg대의 차량 인버터를 이용을 해서 현재는 설치를 하고 있고요. 보통 캠핑카에서 가장 큰 소비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전자제품을 따져보자면 아무래도 전자레인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1kg 정도의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소비 전력을 쓰지 않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전자제품들은 전자레인지 이하의 소비 전력을 가진 뭐 헤어 드라이어나 뭐 핸드폰 충전기, 스마트 기기 충전기나 뭐 가습기, 전기장판, 전기 포트, 뭐 전기 밥솥까지 이러한 전기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배터리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두 가지 종류의 배터리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로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인산철 배터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던 산업용 배터리, 즉 납산 배터리인데요. 요즘에는 캠핑카 제작을 하시는 차주님들의 90% 이상이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내부에서 가스가 새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굉장히 길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이제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클로 따지면 약 2000 사이클 정도를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2000 사이클이란 말은 한 번 완전히 방전이 되고 한 번 완전히 충전이 되는 양을 1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뭐 우리가 완전 방전하고 완전 충전을 해서 1사이클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는 어려운데요. 요거를 조금 간단하게 따져 보자면 캠핑카에서 1박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이 약 1사이클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00 나누기 1박을 한다고 하면 2000 나누기 365일, 만약에 내가 캠핑카에서 1년 365일 산다 했을 때 약 5.65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약 5년 반 이상을 쓸 수 있다는 건데요. 캠핑카에서 1년 365일 거주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최소한 6년에서 8년, 최대는 10년까지도 이 한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캠핑카를 유지, 관리, 전기 사용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차주님들께서 이 인산철 배터리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제가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뭐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바로 전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 캠핑카 업체에서 캠핑카 제작을 하고 이제 뭐 조금 시끄러웠어요. 굉장히 시끄러웠고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영상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전기 설비, 뭐 배선 작업 이러한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차주님께서 그때 그 이슈가 됐던 그 차량의 차주님께서는 그 차량의 전기 작업, 뭐 배선 작업, 설치 작업 이런 거에 있어서 특히나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기 제품을 잘못 설치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뭐 불이 나거나 운행 중에 화재가 발생을 하거나 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 뭐 심하면은 사망 사고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다. 이러한 얘기를 크게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뭐 그 말이 실제로 맞는 말인데요. 이제 캠핑카에서 전기 배선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차량의 전기를 끌어서 일단은 배선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배선 작업을 할 때 이제 정상적인 루트로 제대로 이제 배선을 끌어서 오는 것도 일단은 중요하지만 이제 캠핑카 내부 전원 구성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설치가 돼요. 뭐 인버터라든지 충전기, 절체기, 그리고 주행 충전기라든지 뭐 무신호 히터와 각종 선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는데요. 현재 저희 캠핑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본선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본선과 마이너스 본선 이 두 선을 핵심적으로 끌어와서 일단은 보조 배터리로 먼저 전원을 거쳐준 뒤에 이 선들이 다시 충전기와 인버터 그리고 주행 충전기와 절체기까지 이렇게 하나의 길로 인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배선 작업을 할 때에는 이제 난연제, 즉
주름관이라든지 이런 난연 피복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마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 본선 같은 경우에도 28 스퀘어 이상의 이제 고밀도 선을 이용을 해서 전원 설비를 하기 때문에 뭐 배터리에서, 그러니까 메인 배터리 제네레이터 쪽에서 전원이 주행을 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전기 에너지가 보조 배터리로 넘어올 때에도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서 넘어와서 배터리에 저장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요 저장되어 있는 배터리의 전기들을 더 안정적으로 고르게 인버터라든지 충전기, 절취기 등으로 분배를 해서 나뉘어 배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 주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캠핑카 내부에 설비가 되어 있는 각각의 뭐 수전이나 냉장고, 그리고 DC 전원, 뭐 DC 소켓 전원까지 이런 각각의 제품들에 각각 휴지를 설치를 해서 각 장비들의 이상이 생기기 전 일단 각 장비에 설치가 되어 있는 휴지가 먼저 나갈 수 있도록 1차적인 안전 설비를 해 주었고요.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차단기를 설치를 해 주었기 때문에 혹시나 과전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이제 이 차단기가 이게 톡 떨어지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이렇게 차단기가 떨어지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인버터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이제 캠핑카의 전기 설비 같은 경우에는 안전도 안전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전원 설비가 잘 되었나 안 되었나를 판가름하는 거는 배선의 이동 경로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캠핑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상만 보더라도 배선의 이동 경로가 이제 플러스 메인선과 마이너스 메인선을 통해서 각각의 장비로 이동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모든 배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을 다 만들어 놓고 루트를 다 만들어 놓아 주었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전원 공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추후에 혹시 배터리를 교체를 하거나 정비를 함에 있어서도 간단하게 정비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배선 작업을 해 두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뭐 400여 군데 이상의 캠핑카 업체들이 생겨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캠핑카 업체들이 국내에 생겨나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많은 캠핑카 업체들이 과연 올바른 기술력이나 올바른 장비, 그리고 올바른 기술자를 데리고 작업을 하는지는 솔직히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저희 캠핑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배터리 전기 회사에서 발족을 한 회사로서 뭐 전기 설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도 단연 최고라고 자신해서 말할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현재는 연간 300여 대 이상의 캠핑카를 제작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과 배터리 기술, 그리고 전문적인 정비기사와 전기기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하고 안전한 설비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저는 오늘의 영상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잠잠해지고 이제 조금 많이 사그라들었다고 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조금 완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심을 늦춰서는 안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심한 바깥 외출이나 사람들의 만남을 약간은 자제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나 혼자 즐길 수 있는, 나의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캠핑을 조금 더 즐겁게 이용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캠핑 메이커 영상을 잘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